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허정미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강사의 길 뽀개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요, 말 그대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법정 의무 교육은 무엇이냐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인 거죠. 이것이 바로 2018년도 5월 29일 날 그때부터 의무교육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강사가 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뭔가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의무 교육이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것은 바로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강사 양성을 한 강사들만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에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민간 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예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거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왜냐하면 근로자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민간 자격증이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국민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강의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먼저 서류를 제출해서 여기서 서류에 합격을 해야만이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하는 양성 과정을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 중에서 30%가 본인이 장애인이어야 된다라는 거, 조건이 그래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장애 시설이나 그런 복지 시설에 임원이나 그 종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강사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길이 있겠죠. 이 홈페이지에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항상 이렇게 1년 그 연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나는 서류 접수해야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 러닝 교육을 먼저 수강을 해야 되고,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집합 교육을 통해서 이제 또 그다음 수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 배우 시각장애인 이동우 씨 아실 거예요. 이분은 지금 우리 그 홍보대사예요. 장애인식 교육부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홍보대사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지금 아이하고 자기 애기하고 백화점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나 온가 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화장실을 안내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흰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서성이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알겠죠. 아, 저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도와드릴까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혹시 필요한 게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한 분은 제가 이곳에 10분 정도 머무를 것입니다. 혹시 그 안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제게 도움을 요청하세요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동우 씨가 하는 얘기가 정말 웃픈 얘기, 웃을 수도 없고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 세 분 다 도와드릴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여기 10분 동안 머무르고 있을 텐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동우 씨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것도 제일 유명한 백화점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해 가는 것을 생활해 하고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
같이 배우고 같이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정이 많어. 정이 많은데 나눔과 이런 기부에 결코 인식하지 않다고 해요. 우리 기부 12월 정도 되면 기부 굉장하잖아요. 기부금.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선뜻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꺼려 한다는 거예요. 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야,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야. 저 아이는 너와 달라. 너가 다 도와줘야 돼. 너가 다 해줘야 돼. 이런 얘기만 듣고 무조건 너와 달라. 불쌍한 아이야. 도와주어야만 해. 라는 얘기만 듣고 자랐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이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함께 섞여서 어울려서 생활한다는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동훈 씨가 그렇다 합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도와드릴까요?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참 슬프다라고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손을 먼저 내밀어 주면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이 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가 전하는 오픈 이야기예요. 이게. 예. 자, 먼저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이동우 씨가 말한 거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 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만들 수가 있다. 무엇이? 나에게 잘못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편견들이 이게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의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장애인 그러면 불쌍한 내가 도와줘야 돼. 나보다 못하다? 책임감이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이게 교육이 그렇게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이러한 나에게 가지고 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조금씩 이렇게 타개 나가는 거, 그것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 개선인 겁니다. 자,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장애라는 것은 이렇게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인명사고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애인 개선,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이렇게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정의가 되어 있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런 장애로 인해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내가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거? 이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나? 어떤 그런 나의 마인드가 어떤 것이지?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올바른 호칭은 장애우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 OX? X. 자, 장애우라는 이야기는 90년대 신조어예요. 90년대 신조어인데 지금 또한 장애우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뭘 했어요. 이렇게 밴드나 뭐 카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장애우라는 게 뭐냐면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기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우라는 이제 올바른 표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남녀노소 굉장히 뚜렷해요. 그죠? 그 충효 사상이나 이런. 근데 예의 범절 뚜렷하잖아요. 근데
아이도 이만한 아이 녀석도 어르신 보고 장애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보고도 장애우. 할머니 보고도 장애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또 맞지 않다. 어법에 맞지 않다. 어르신들에게도 아이가 그렇게 부르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장애우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일반인, 정상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단어부터 내가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의를 할 강사라 함은 기본적인 이 단어부터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하고 알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는 선천적 원인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임신을 하면 아이가 장애 이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그죠? 장애 아닌지 이러고 이게 태아 검사하잖아요.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장애는 타고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아니라 장애는 후천적으로 원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한 5%를 능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5천만으로 치면 250만인가요? 이 장애는 후천적으로 인해서 장애를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가 20대는 남자애들은 20대부터 조금 이렇게 위험한 그 운동을 하고 위험한 활동들을 하고 이러므로 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딛기도 하고 그다음 그 여성들은 50대 이후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생리가 끊어지고 이러면 폐경이 오면서 어떤 이런 많은 질병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애도 질병으로 인해서 50대 이후 여성은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인해서 그 90%가 88.1%, 90%죠. 90%가 바로 후천적 장애를 딛는다고 합니다. 후천적 장애 중에서도 어떤 거? 그 20대, 50대. 여성, 남성 이렇게 위험한 운동이나 위험한 행동, 위험한 그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낳는다고 하죠. 자, 그다음 정신장애, 정신지체 장애 올바른 명칭은 무엇인가? 이게 새로 또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요. 지적 장애라는 용어로 통용되기가 얼마 안 됐어요. 정신지체 장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지적 장애. 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장애인을 만나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OX로 치면 O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X.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제 짝꿍이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간질 환자라고 그랬어요. 제 짝꿍이 그 뇌전증을 가진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물을 보면은 좀 하는 그런 게 많았어요. 물로 인해서 비 오는 날 나중에는 학교로 오지 않은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제가 짝꿍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친구가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수채화를 통해서 뭔가 하다가 그 친구가 한번 발작이 일어났어요. 전신 발작이 일어난 거죠. 이 뇌전증에도 부분 발작이 있고 전신 발작이 있잖아요. 전신 발작을 했어요. 그 뒤부터 우리 선생님은 저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사실 그 친구는 필통도 자기 스스로 낼 수가 있었고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무조건 너가 도와줘야 된다. 정민이랑 다른 아이다. 불쌍한 아이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게 이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장애인은 불쌍한 아이고 우리랑 다르고 뭐 소풍도 못 간다 이렇게 제가 인식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깨쳐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그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건 맞는데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딱 누군가가 잡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불쾌하고 와 이게 뭐야 뭐 성희롱이니 뭐 난리가 나겠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휠체어는 가만히 있으면 휠체어는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밀어주고 잘하는 양 우리 너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주고 하냐고요.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장애인들의 보장기구 또한 신체 일부랑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학교에 보면 아이들도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남편 친구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이제 한쪽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됐어요. 그 장애가 된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 술자석에서 술 먹으니까 좀 그랬나 봐요. 술 먹으면서 이제 그 친구 목발을 막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남편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인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호통을 쳤어요. 그게 뭐 신체 일부는 마찬가지고. 근데 어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장난을 치느냐? 결국은 이제 친구들끼리 죄송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정작 장애인 그 친구분이 남편을에게 그랬더래요. 눈물을 이렇게 먹어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애인을 만나면 또 적극 도와줘야 된다? 그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모두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다 시각장애인의 전자책을 읽을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물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환경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화면 확대기나 음성 변환기를 출력해서 이렇게 그 서로 보조 기구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저시력 장애인은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확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각 장애인은 무엇으로 대화한다? 구화, 수화, 필담으로 대화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수화를 다 한다고 또 생각을 해요. 청각 장애인이. 수화 또한 어때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화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담, 글로써 써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필담으로 글로써 써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구화, 입모양을 보고 그래서 이 청각 장애인하고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지적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적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지적 장애인도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한 가지 일만 그대로 그거만 반복해서 하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마트에도 이런 그 지적 장애인이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원상까지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올바른 표현은 보통 우리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휠체어 사용자라고 얘기해야 된다. 사용자. 휠체어 장애인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은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휠체어 사용자라고 표기가 이렇게 바르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고객님은 지금 시각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앓고 있다는 게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정신장애인이다? 아니다. 또 우리 사이코패스하고 정신장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사이코패스는 정신장애인과 다르다. 자,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반사회적으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고 기질적인 문제,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기질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고 정신장애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앓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장애는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이런 등으로 충분히 약물 복용이나 관리를 통해서도 호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장애와 사이코패스는 다르다라는 거. 자, 모두가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어떤 회의 석상이 있어요. 회의 석상에서 모두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이렇게 김대리 얼굴 벌개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건방증이 심한 신주임이 있어요. 보고서 내가 쓰기로 했나? 이렇게. 내가 했나? 그다음
너무나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야! 왜?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과장님, 버럭버럭 화를 잘 내시는 그런 분. 또 이렇게, 시력이 너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 박 팀장님, 노안 시력이, 노안이 왔어요. 좀 글씨 좀 크게 좀 써줘. 이런 분. 이렇게 장애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같은 직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이죠.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는 거. 이거 이런 특성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막 장애 그러면 장애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애인도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바로 장애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해서도 안 되고 또 비아냥거리거나 인권 침해의 용어를 사용하고 나는 있지 않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부적절한 용어 아까 얘기했죠. 장애인 비장애인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뭐 정상인 일반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편견 이것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이 바로 장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 혼자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저 사람 몇 점, 몇 점짜리, 동그라미 몇 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상 입장 바꾸어서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5개로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내 모습만 보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동그라미 5개 만점 중에서 2개밖에 안 돼라고 해버린다면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들만의 시선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그렇게 평가해요? 장애인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장애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저 겉으로 나와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법정 의무교육 강사 조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무엇인지 또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거 아셔야 되겠죠. 모든 사업장입니다. 1인 사업장도 다 돼요. 그래서 다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되고 집합교육에는 원격 이런 거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의 위탁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관의 위탁을 한다고 해서 기관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위탁에서 나오는 강사 또한 한국장애고용공단의 강사 양성을 수료한 강사여야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서는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를 해도 배포해도 된다. 그리고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이 사내에서 자기 사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임원이나 뭐 사내 강사 그 회사 사내 강사는 이 본인들의 어떤 자격을 떠나서 이 공단 강사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 교육은 할 수 있어요. 본인 회사. 다른 회사는 안 되지만.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이것은 장애인 고용공단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아까 양성 과정 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복잡하다 그랬죠. 1년 단위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단위가 나와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내가 어떤 강사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를.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공지사항도 많고 또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이 법정 업무 교육은 고용노동부나 뭐 이런 장애고용공단이나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공단에서 내어주는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센터나 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 수료 후 강사 양성 수료증을 받고 또 이 자격증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건복지부라 그랬죠. 보건복지부.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또 하나는 뭐였어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에요. 모든 국민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것은 어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여기에서만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만 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먼저 이러닝으로 인터넷으로 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학습을 20시간인가 그 정도 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합교육으로 이제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수료하고 나서 이수증이 나와요. 내가 이런 인터넷으로 학습을 했습니다라는 이수증이 나와요. 이수증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첨부를 해서 집합교육에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 서류에 전형에 합격하면 문자가 와요. 합격하셨습니다라고 언제 교육 어디 합니다라고. 그러면 그 교육을 이제 받으시고 지금 그때 2018년도에 5월에 업무교육되었을 때는 과정들이 많았어요. 뭐 특별 과정이 있었고 일반 과정, 전문가 과정 이렇게 요일이 그 일수가 달랐어요. 교육 일수가. 근데 이제 2019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냥 전문가 과정 이제 5일 정도로 5일로 교육을 해서 그 다음 날 그 시험을 치는 걸로. 시험도 치고 이것도 시험 있어요.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강의도 있어요. 시험 강의도 하고 PPT도 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야만이 해서 합격을 또 해야 돼요. 이 고용 강단 이게 한국 장애 고용 공단에 수료만 했다고 해서 다 강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나름 다른 평가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 과정 5일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지필고사 그다음에 시험 강의 10분을 해서 요걸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이 우리 한국 장애고용공단하고 같이 강의를 할 사람이다. 그럼 이제 합격하면 강사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내용 숙지, 강의 스킬 요거는 모든 과목에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용을 모르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강사 양성 과정에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요 내용을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장애 정의, 장애 유형, 15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 직장 내 장애의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 고용 촉진, 재활법, 관련 법과 제도, 그 다음에 그 밖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까지 법정 의무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